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수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오늘 브레이킹 뉴스는 한국 속보로 시작합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총격전을 벌이는 이야기는 미국 뉴스에는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일이 한국 서울에서 오늘 일어났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서 파출소 소속 김모 경위가 폭행 용의자 45살 성모 씨가 쏜 사제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등 뒤에서 총격을 당한 김 경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한국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전 6시 30분, 뉴욕 시각으로는 19일 오전 5시 30분에 둔기에 맞았다는 폭행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폭행당한 이 씨는 가해자 성 씨가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로 두 사람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날도 사건이 일어나기 전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 씨는 말다툼 끝에 이모 씨의 머리를 망치로 폭행했으며 이에 이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고 성 씨는 출동한 경찰을 피해 오패산 터널 쪽으로 도주했다가 터널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 씨는 방탄복을 입은 채 김경위를 향해 10여 차례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씨는 검거 당시 사제 총기 16정과 칼 7개, 사제 폭탄 1점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총기는 나무로 제작됐으며 인터넷에서 총기 제작법을 보고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 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가 이를 훼손한 혐의로 수배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훼손된 전자발찌는 검거 현장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성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총격이 벌어져 10대 학생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7분경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325 라그랑드 애비뉴의 학교 주차장 앞에서 총격이 발생해 4명이 다쳤는데 이 중 여학생 1명은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시간대에 발생한 총격으로 인근 준초등학교, 테크 고등학교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경찰 수색이 끝난 오후 4시쯤에야 폐쇄령이 해제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검은색 바지 후드티를 입은 남성 4명을 용의자로 보고 수색 중입니다. 어제 오후 브롱스의 한 가정집에선 경찰이 양손에 가위와 야구 방망이를 쥔 66세 여성과 대치 끝에 여성에게 총을 겨눠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경 뉴욕 브롱스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66세 여성이 정세적으로 불안해 보인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여러 개의 가위를 쥐고 있던 여성에게 대화를 시도해 그녀에게 가위를 내려놓도록 설득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옆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움켜쥐고 이 경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자 경사가 2발의 총을 난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2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숨진 여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아니었는지를 두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경은 퀸즈에서 길을 가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 용의자가 담긴 감시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전 8시 브롱스 자메이카 108 애비뉴 인근 서핀 블러버드에 위치한 한 델리 가게에서 나오던 한 남성이 가게 밖에 서 있던 69살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합니다. 현재 경찰은 이 남성 용의자를 28살의 리차드 스프링얼로 보고 있으며 이 남성이 크와 씨라는 가명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차별 공격을 당한 여성은 가격당할 당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심각한 뇌진탕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20대 남성 용의자를 공개 수배 중입니다. 패터슨 경찰이 10월 첫 주 한 주간 대대적인 마약 관련 단속을 진행해 32명을 체포하고 170패킷의 헤로인 그리고 4,000불 이상의 마약 관련 자금을 수거했습니다. 또 대마초와 마리화나 엑스터시 등도 다량 단속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체포한 32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뉴욕에 거주하는 28살의 한인 남성 안 씨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저지주 페이터슨 경찰에 따르면 안모 씨는 지난 6일 222 파크 애비뉴 델리에서 마약 단속반 소속 경관에게 헤로인을 소지한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뉴욕시경이 20년이 넘게 지난 갓난아기 살인 사건의 정황을 파헤치기 위해 어제 새로운 스케치를 발표했습니다. 사망한 여자 아기는 지난 1993년 11월 8일 브루클린의 크라운 하이츠 섹션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아기는 주방 행주로 목이 메어져 있는 상태로 쓰레기통에 들어 있었으며 346 몽고메리 스트리트에서 오전 8시 30분경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며 누구든 관련 정보가 있으면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롱아일랜드의 칼버튼에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10시경 서포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의 이스튼 캠퍼스 근처에 51번 카운티 로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면서 19살의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1명이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다른 탑승자는 즉시 헬리콥터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아침 이 사고로 51번 도로는 부분적으로 폐쇄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뉴저지 베이온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는 베이온 앤드류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는데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나가 최소 가옥 2채가 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행히 집안에 있던 13명의 주민은 소방당국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대피했으며 소방관의 부상도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스베가스 네바다 대학에서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이 오늘 열립니다.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오늘 토론은 부채 사회 보장과 이민 정책, 경제 문제와 국제 분쟁, 대통령 적합도, 대법원 구성 등 6개의 소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펼치게 됩니다. 특히 이민 정책에 대해 클린턴은 1,000만 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에 대해서도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이고 트럼프는 이들을 모두 추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오늘 이들의 확연한 주장 차이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북한 핵 등 한반도 문제도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선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일각에서는 대북 선제 타격론이 제기된 상황이라 오늘 두 후보의 답변 내용이 주목됩니다. 한편 어제 아침 로어 맨해튼 금융중심가에 위치한 볼링그린 지하철역 앞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나체상이 등장해 출근 시간대 이 부근을 지나던 시민들 사이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 나체상을 둘러싼 소란이 커지자 사전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3시간 만에 동상을 철거시켰습니다. 이 동상은 단순 나체상이 아닌 클린턴의 약점을 동상의 묘사에 풍자한 것으로 클린턴 나체 인형 뒤에 숨어 얼굴만 내밀고 있는 인형이 월가의 금융인을 상징해 금융권에 관대한 클린턴의 태도를 꼬집고 있습니다. 또한 클린턴 동상의 발 아래에 다수의 편지가 흩어져 있는데 이것은 최근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상이 세워진 뒤 인근에 있던 여성이 음란하다고 소리치며 동상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동상을 두고 제각각 의견을 내며 일대가 한바탕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10월 19일 수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뉴스투데이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